세남의 왜곡된 첫사랑 이야기. 세남께서 왜곡된 첫사랑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은 누구며 어떤 왜곡을 하시든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 저도 곧바로 대답하겠습니다. 대신 놀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첫사랑에 의한 어머니를 껴안고 살았던 것이 나의 불행이었습니다. 세남 변태 아니야? 어머니가 나의 첫 사랑이라는 것을 안 지가 몇 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한 아내, 현재 살고 있는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너무 좋은 것은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심리 역동, 마음의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보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내게 사랑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머니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떤 요구나 기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미안할 정도로 잘 해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주고받는 면에서 따지자면 내가 주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런 사랑을 내게 준 첫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세남의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독점적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46세에 낳은 막내인 점도 있지만 세남보다 나이 많은 조카들과 함께 자라면서 세남만 최고로 아는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세남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꼬불쳐 두었다가 세남만 먹여주었습니다. 세남은 이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들이 할매는 삼촌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차이가 20살도 더 넘은 형님께서도 엄마는 전화에밖에 몰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조차도 질투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말을 들어도 미안해 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죠. 특권 의식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의 병든 사랑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에 길들여진 세남의 결혼 생활에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초혼의 아내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박정희 대통령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다 보니 세남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세남으로서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세남에게 우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우주를 찾아 재혼한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세남을 물주 정도로 알고 대해줬기 때문에 세남의 본성이 발동된 겁니다. 황제로 군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통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반발하는 겁니다.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비난의 실력을 발휘하여
언어 폭력을 불사했죠. 이것도 통하지 않자 물리적 폭력도 동원하게 되었답니다. 그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나마 합의를 해줘서 처벌은 면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새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당할 때는 지금까지 그녀에게 해준 것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사모의 아내, 지금의 아내와는 처음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제 버릇 피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초혼, 재혼의 아내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데다가 주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새남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여인이죠. 난 다시 결혼하면 자기와 결혼할 거야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새남은 첫사랑의 여인, 엄마의 향수에 젖어 그간 결혼 생활을 해왔으니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첫사랑의 여인 그녀는 새남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새남에게 모델이 되는 사랑을 물려주진 못했습니다. 새남은 독점적 사랑, 남보다 특별한 예우를 받기를 좋아하는 특권의식, 받는데 익숙하고 주는데 인색한 성향은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새남은 첫사랑의 여인 어머니를 드디어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어머니가 아닌 아내로 살기를 근 2년 정도 되었답니다. 새남은 아내가 더없이 소중하고 그 어떤 것 하나도 고맙지 않은 게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도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한 새남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사랑의 빚만 쌓입니다. 내가 자기의 우산이 되고 보험이 될 거야 하며 살지만 그만한 위인이 못 되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적어도 마음만큼은 그려면서 산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성은 최초의 남자가 아버지이고 남성은 최초의 여자가 어머니입니다. 여성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찾아 결혼하고 남성은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찾아 결혼합니다. 이것이 유아적 환상입니다. 여자아이로선 최초의 이성이 아버지이고 남자아이는 최초의 이성이 어머니입니다. 결혼은 이 유아적 환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 또는 채우기 위해 결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환상이고 신화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남편, 어머니 같은 아내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환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남성을 만나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같은 여성과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린 시절이나 완벽한 인간이지 커서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나 평범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행복합니다. 유아적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요구적인 배우자가 됩니다. 돕는 배우자로 살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누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그가 부족해서이고 당신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에게 바라면 바라는 만큼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은 그가 부족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기 위하여 결혼해야 행복합니다. 요구하는 배필로 사는 부부는 끝내는 이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돕는 배필이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혼한 부부들을 상대로 이혼 연구를 한 끝에 발견한 것입니다. 세남 씨는 이혼을 당하면서 여우적인 남편에서 돕는 남편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졌다니 앞으로 행복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